안녕하세요. 건축을 읽는 사회문화사 담당한 임석재입니다. 저는 건축학과에 있고요. 제가 이제 오프라인에서 강의실에서 하는 서양건축사라는 과목을 이제 이름만 조금 바꿔서 올린 과목이었고요. 이제 서양건축사의 흐름을 바로크까지, 그러니까 고대부터 시작해서 바로크까지 다룬 내용이고, 근데 건축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마 이게 가장 많은 분야와 연관이 있는 이제 그런 분야이기 때문에 건축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것들을 읽어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수업에서는 물론 이제 1차적으로는 건축사, 그 중에서 서양의 건축사를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걸 통해서 뭐 예술사라든가 미술사, 그 다음에 제목에도 있듯이 사회문화사. 그래서 아마 그 학문 분야 중에 사회성이 가장 강한 게 건축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건축은 건물만 짓는 걸로 생각을 하지만 그 하나의 건물을 짓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의사결정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 의사결정 과정 하나하나가 다 이제 사회성이 있는 의사결정들이라는 거죠. 그래서 한 사회의 가장 이제 보편적인 가치관도 들어가고, 그렇기 때문에 건축사를 잘 읽으면은 어떻게 보면은 역사를 읽는데 이제 굉장히 중요한 유용한 시각을 하나 가질 수 있게 되고요. 그래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서양 건축사를 연구하는 본바닥 사람들이 이제 보통 얘기하는 내용들, 이걸 기반으로 해서 그거보다 조금 확장을 해서 건축을 통해서 서양 역사, 문화의 흐름, 이거를 좀 읽는 그런 시각을 가져보는 그런 과목이었고요. 오늘은 시간이 많지가 않고 뭐 여러 교수님들하고 같이 하는 내용이고, 그래서 수업에 있는 내용 뭐 어떤 구체적인 지식을 전달하기보다는 이 묵후 과목의 특성을 살려가지고, 제가 이제 점수에는 안 들어가는데 토론 주제를 이번에 아마 이제 2개를 올렸던 것 같은데, 그 중에 하나에 대한 이제 수강자들의 의견들을 소개를 해드리고, 그러니까 이 수업을 듣는데 이제 수강생 수에 비해서 의견 올리신 숫자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좋은 의견들이 좀 올라온 것 같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교수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조금 부족한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제 이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이 어떤 의견들을 주셨는가를 여러분들과 같이 이제 공유를 해보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교수자 시각에서 좀 아쉬운 점을 좀 보강하는 코멘트, 이런 것들을 소개하는 그런 내용으로 진행을 할까 합니다. 토론 주제는 이제 포스트 그리스 건축에 나타난 장식주의와 거대주의가 시험 문제 같긴 한데, 그리스 고전 건축의 순도를 변질시킨 것인지 아니면 또 다른 분화 발전 현상인지에 대해서 토론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오른쪽이 파르테논 신전이고요. 근데 파르테논 신전은 이제 다 아시겠지만 파괴가 많이 돼가지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복원 작업이 진행 중이라 전체 모습은 실제 건물로는 모르고, 그래서 보통 이제 추측 도면을 19세기에 그린 추측 도면을 많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게 이제 앞에서 보면은 그리스 고전 건축의 순도라는 거죠. 결국 우리가 다 알다시피 이제 서양 건축의 가장 대표적인 완성작. 그 다음에 이 오른쪽이 알렉산더 대왕 때 지은 후게 아르테미스 신전이라고 하는. 그래서 이게 뭐 1대1 비교는 불가능하지만 여기 이제 사람을 보면 오른쪽에 사람이 있어, 그죠? 제일 깊은 데 사람이 있는데, 이게 포인트는 나오나요? 포인트 안 나오나요? 제일 깊은 데 보면 사람이 있는데 이 규모가 기둥 높이가 2배 이상씩 이제 커지는, 그러면서 기둥 뿌리 아래 보면은 장식이 많이 붙어 있고, 그래서 이제 이런 게 그 거대주의 장식주의라는 흐름이죠. 왼쪽이 이제 파르테논 이전에 지은 그 포세이돈 신전인데, 이태리 파이어스톰이라는 데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파르테논이 파괴가 됐기 때문에 파르테논에 가장 근접한 소위 말하는 이제 고전의 순도를 보여주는, 그래서 아주 품격이 있고 보기가 좋아요, 그죠? 오른쪽이 디디마 신전인데 파괴가 좀 많이 돼가지고 사실 1대1로 비교하는 게 좀 불가능하긴 한데요. 요 디디마 신전하고 비슷한 게 이제 아래에 있는 아테네에 있는 그 올림푸스 제우스 신전인데 좀 비교가 될 수가 있어, 그죠? 굉장히 커지고
장식이 화려해지고 한 걸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밑에는 장경주의라는, 그래서 위가 이제 그리스 때 신전인데 보면 땅하고 굉장히 밀착이 되면서 사면이 자연하고 열려 있죠. 그래서 사람하고 굉장히 하나가 되고 자연과 하나가 되는 구성인데, 이 알렉산더 대왕 때 제우스 재단으로 오게 되면은 건물이 굉장히 높이 올라가고 기단에 그 이제 라오콘에 해당되는 그런 하이 릴리프가, 아주 격동적인 하이 릴리프가 새겨지고 이제 건물이 디귿자가 되면서 사면으로 동사기 위에서 열리는 것이 이제 초점이 모아지게 되는 거죠. 이런 변화가 이제 서양 건축사에서 제일 기본적인 변화 중에 하나인데, 이걸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이제 질문을 제가 던졌었죠. 평면도 보면은 기둥열이 왼쪽이 파르테논이고 오른쪽이 후기 아르테미스 신전인데, 보면 이제 오른쪽 보면 기둥이 쓸데없이 많아졌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이제 오더 양식을 봐도 제일 끝이, 왼쪽이 제일 끝이 파르테논 신전을 지은 도리스식 양식이고, 그 이오니아식까지 고전기 때 쓰였지만은 알렉산더 대왕 때 오면은 이 오더 양식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면서 장식화가 되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질문. 첫 번째 부분은 예술 창작에 있어서 순수함과 장식 성행은 좀 말들이 이제 그대로 따온 겁니다. 제가 다시 안 고치고요. 선호의 문제는 폐쇄성과 개방성 혹은 규율과 자유라는 두 가지 극단적 성향에 대한 문제로 생각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무엇이 옳고 무엇이 건축적으로 더욱 아름다움이라는 주관적인 것에 더욱 만족을 주었는지 판단하기 전에 완벽한 이성, 규범이 갖는 폐쇄성의 문제를 먼저 인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대적 변화에 의해서 순수함의 규범이 깨짐으로써 새로운 것을 창작하는 계기가 되고 문화가 풍성해지고, 그러니까 이제 이분은 이 알렉산더 대왕 때 나타난 현상을 긍정적으로 본 거예요, 그죠? 또 한 분은 문화는 당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가치를 반영합니다. 현재 관점이나 취향으로 당대 문화에 대해 호불호나 완성도를 논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삶의 질이 향상되고 풍요로워지면 그 여유가 규모의 장대함이나 기교의 화려함으로 드러나는 것은 문학, 음악 대부분의 예술 영역에서 공통적인 현상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끝은 언제나 있게 마련이어서 그 정도가 극에 달하면 다시 문화적 향수, 취향 등 요청적 요인이나 실용성 경비 등 실질적 조건에 따라 복고적 회귀 경향도 있게 마련이고요. 등등등 해서 그러니까 이분도 그런 변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이제 근데 그 긍정적인 내용은 조금씩 다르죠, 그죠? 사람에 따라서. 건축을 포함한 모든 인간의 활동은 환경이라는 요인과 함께 인간이 만들어낸 시대상도 거스를 수 없습니다. 발전하는 시기에 거칠지만 역동적인 힘이 느껴지는 산물들은 화려하면서도 기품을 잃지 않은 전성기를 지나 쇠락하며 과도한 장식으로 본질을 잃어버린 경향은 모든 사회의 공통점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좀 부정적으로 나가는, 그러니까 그 알렉산더 대왕 때 나타난 현상을 부정적으로 가는 것 같은데, 끝에서는 순도의 변절이라는 관점보다는 발전의 한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그 다음에 당시 집권층의 권력 과시, 주변 국가들에게 자신들이 얼마나 붕황한 나라인지 간접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또 이제 비슷한 얘기가 또 나오네. 시대의 반영, 그죠? 순도의 변질인지 아니면 분화와 발전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지가 불분명한 듯합니다. 그래서 시대에 맞는 변화라고만 보고 싶다라고 했고요. 이제 장식과 거대주의는 본성적 추구의 하나. 건축은 많은 요소에 결정되고 변하는 것인데, 장식과 거대함은 인공적이든 자연적이든 우리 눈에 팍 인식되는 점도 있죠. 여행을 가면 기본적으로 찾는 것은 화려하고 크고 역사적 사회가 사실 의미가 있는 곳이거나 거대한 풍경도 보고 싶지 않나요? 리더가 문화에 미치는 영향력. 제국이 되어가고 강력한 권력을 지니는 리더에 따라서 문화는 바뀔 수 있고, 뭐 비슷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죠? 근데 여기 보면은 포스트 그리스 건축에 나타난 장식주의와 거대주의는 과거 도시국가의 절제와 중용이라는 순도를 변질시켰습니다. 시대적 흐름에 따라 포스트 그리스기 도시들은 인간의 상상력을 초월하여 규모가 광대해졌으며 복잡한 콘텐츠가 줄을 이뤘습니다. 그렇지만 이들 콘텐츠 간의 충돌로 말미암은 융복합
법적 콘텐츠가 새로운 문화의 발현을 촉진하는 매개물임을 수강생들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분도 이제 처음에는 좀 부정적으로 보다가 결국 그 자체를 하나의 문화 현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얘기고, 요번은 조금 재밌는, 과시욕구에 의한 거대 건축이나 도시의 팽창 등은 반환경적이므로 지속 가능한 건축을 위한 이성적 절차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알렉산더 대왕 때 환경을 의식하지는 않았겠죠, 그죠? 이제 이거는 지금 나온 얘기인데, 이제 서양 문화의 흐름이라는 게 근데 기본적으로 비슷한 패턴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사실 생태 사상에서 보면은 이제 지금 환경 위기에 이제 근원을 캐고 해서 올라가다 보면 결국 이제 페리클레스 때 그 최초로 서양 문화가 이제 지나친 인공적 형식화를 이루던 그 시대로까지 올라가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 당시에 사람들이 환경을 인식하진 않았겠지만 이때 이제 만들어진 거대주의, 장식주의가 결국 일정한 간격을 가지고 점점 반복이 되고, 그거를 실행하는 인간들의 도구 기술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자연 파괴의 범위가 점점 커지고, 이제 그러다가 산업혁명 후에 급기야 이제 지금의 이 환경 문제까지 온 거기 때문에 뭐 아주 엉뚱한 얘기는 아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분도 이견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요분은 제가 순도와 원형에 대해서 간단히 이제 중간에 한번 코멘트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항의 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도와 원형이 과연 뭐 무슨 의미가 있느냐, 인간의 건축 문화라는 게 워낙 다양한데 그런 게 있고, 이분도 마찬가지죠. 변하지 않는 것은 없기 때문에 어떤 변하지 않는다는 걸 하나를 정해놓고 그걸 기준으로 거기와 맞지 않는 거는 뭐 열등한 것이다라는 그런 이제 우열 판단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인 것 같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분이 그렇게 해서 주로 이제 쭉 어떤 원형과 순도에 대한 컨셉을 반대를 하다가 이제 끝에 와서 그 원형과 순도를 좀 이해하신 분들이 한 몇 분이 나왔어요. 시간이 지금 거의 다 됐죠. 그래서 이분은 보면은 실용성을 가지고 이제 그 순도라는 것을 이해를 했고, 이분은 작은 것을 가지고 순도라는 개념보다는, 이분은 상당히 이거는 이제 동양적인 생각이죠. 그래서 순도라는 것보다는 그냥 장식과 거대 자체를 반대한 거죠. 그래서 그 반대하는 근거가 작은 것이 아름답다. 좀 불교나 도가적인 생각이 들어가 있는 거고. 그래서 제가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각 시대마다 처한 상황이 있는데 한 가지 기준으로 오유를 평가하는 것은 옳지 않다, 뭐 등등 해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들을 정리를 해봤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코멘트를 단 건데, 여기서 시간도 다 됐고, 이걸 이제 이 많은 일일이 글을 다 읽는 거는 무리가 있을 것 같고, 이제 그 핵심만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가 이제 제가 이 질문을, 그 토론 주제를 올린 이제 목적은 우리가 이제 서양 문화를 이해하는 한 가지 패턴을 이제 제시해드리기 위해서 이 토론 주제를 올렸던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명이나 서양 뭐 예술, 뭐 건축도 마찬가지고요. 그것의 출발점은 한마디로 이상, 모방, 형식입니다. 그래서 서양 문명은 지금은 안 그랬을 수도 있어요. 지금은 안 그럴 수도 있는데 적어도 한 바로크 시기까지는 이제 뭔가 이상적인 것이 그게 뭔지는 모르지만 이상적인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그게 좀 이제 기독교 같은 경우는 좀 구체적일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뭐 플라톤의 이데아라든가 이런 거는 훨씬 추상적일 수 있지만은 무언가 이상적인 것이 있다고 가정을 하고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 모방을 하면서 시작이 되는 거죠. 서양 건축, 예술, 뭐 문화는. 그러다가 보면은 이제 뭔가 룰이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룰을 모으면은 예술 형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양은 대체적으로 바로크까지는 형식 위주로 많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모으면은 소위 말하는 정통 양식사라는 게 되는 거죠. 그 형식이라는 게 결국 예술에서는 우리가 얘기하는 양식 사조가 되는 것이고요. 반면에 이제 동양은 도덕정신으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우리가 동서양을 크게 이제 나눠서 볼 수 있는 굉장히 상위 개념의 차이인데,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이제 원형의 순도라는 거는 이 이상, 모방, 형식,
이게 한 시대에서 가장 그 완성도 높게 나타난 이제 이걸 원형의 숭도라고 해서 질문을 드렸던 건데 그 의미를 그 제대로 파악하신 분은 잘 안 계신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처음부터 그런 얘기를 하고 진행을 한 게 아니라 이제 그건 어떻게 보면은 소위 말해서 이제 그 예술 사론에 해당되는 내용이고 이제 이 수업에서는 주로 지식 정보만 쭉 이제 그 소개를 하면서 예술 사론은 이제 지식 정보를 그 해석하는 바탕에 깔려 있는 이제 그런 게 되는데 그래서 그 원형 순도라는 이제 서양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서양 문명을 이걸 통해서 서양 문명의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각을 갖추는 게 어떻게 보면 이 수업의 이제 궁극적인 목적이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질문을 드렸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통 그 이상 모방 형식을 기준으로 하면은 이제 거대주의나 장식주의는 그게 반드시 크거나 장식이 많아서 나쁘다기보다는 뭐 어느 시대나 거대 공간에 대한 수요는 있는 거고 그죠? 그다음에 장식도 적절히만 사용하면은 인간한테 꼭 필요한 인간의 심성에 꼭 필요한 상징 기능이죠. 어떻게 보면 지금 현대 뭐 세계적으로나 특히 현대 한국인들이 심리적으로 지금 이제 어려운 그 상황에 처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건축 환경에서 상징이 사라졌어요. 장식이. 그리고 차가운 추상 건축이 지배하게 되면서 그 장식 상징이 담당해줘야 될 심성 기능이 사라진 거죠. 건축 환경, 우리 조형 환경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기능을 다른 여러 가지 쾌락적인 데서 찾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상태가 나빠지고 그래서 장식도 적절히 사용하면은 건축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의 심성에 중요한 상징 기능을 갖기 때문에 그 자체가 나쁘다기보다는 이 이제 서양 건축을 바라보는 큰 시각의 틀에서 이상 모방 형식이라고 하는 원형의 순도가 변질되어 가는 것은 일단 서양 정통 양식사에서는 조금 이제 등급이 낮은 걸로 평가하는 시각이 대체적으로 20세기 초반까지 이제 부르카르트 같은 예술사가들에 의해서 소위 말하는 정통 예술사의 시각으로 쭉 이제 전수가 되어 온 시각이 있습니다. 서양 저쪽 본바닥 사람들 사이에. 그러다가 이제 20세기 초부터 이제 그런 한 가지 기준에 의한 우열보다는 이제 개별 현상들에 대한 이제 존중. 그러다가 포스트모더니즘 시대에 오게 되면은 이제 후자적인 시각이 주류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분명히 요즘은 이제 어느 한 가지 기준에 의해서 이게 더 우월한 거고 이게 뭐 순도가 떨어진다라는 이제 그런 좀 가치 판단은 요즘은 그 예술사에서도 많이 삼가하는 편이기는 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뭐 유럽에 여행을 가거나 했을 때 고전 걸작 중심으로 본단 말이에요. 어쩔 수 없이 그죠.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한국 분들이 그런 원형 순도에 대한 반대 의견을 많이 주셨는데 또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나라에서는 베토벤 모차르트까지는 콘서트홀이 차요. 표를 못 사는데 말러부터는 반도 안 차. 그 다음에 인상파 피카소는 막 100m씩 줄을 서서 그림들을 보는데 이제 조금 낯선 쪽으로 가게 되면은 완전히 그러니까 이게 딱 그 유명 걸작에 대해서는 열광을 하고 이제 그런 게 또 우리나라에 분명히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의견을 주신 분들이 그렇다는 얘기는 아니지만은 우리나라 국민성이라든가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는 그 시각을 이걸 하나의 이제 잣대로 삼고 우리가 문화적으로 보는 현상하고 이제 비교를 해보면 약간 불일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마지막 그 말씀은 이제 이 수업을 통해서 이렇게 우리가 서양을 이해하는 다양한 시각의 틀들을 이제 건축이라고 하는 한 장르를 통해서 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고 역사라는 게 사실 문헌 기록도 있고 하지만은 어떻게 보면 상당히 추상적인 거잖아요, 그죠? 거기 비해서 건물은 물리적 구조물이라고 하는 가장 그 움직일 수 없는 확실한 증거물이 있는 그걸 중심으로 전개되는 역사이기 때문에 건축사가 굉장히 또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는 면이 있고요. 이런 내용들을 이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접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제 얘기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